명령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쪽 방향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정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ove, 이동하기, rotate, 회전하기, scale, 크기 조절하기, erase, 지우고. CAD만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포토샵이나 스케치업이나 3D 맥스나 다 move, rotate, scale, erase가 기본입니다. move에서 카피가 파생되는 거고 move에서 미러가 파생되는 거고 카피에서 어레이가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에서 스트레치가 파생되는 거고 랭슨이 파생되는 겁니다. 이레이즈에서 트림이 파생되는 거고 트림에서 브레이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익스플로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겁니다. 조인과 익스플로드 브레이크는 반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와 반대 명령어가 조인, 디바이드 나누고 메주어 분할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move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move는 사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이동하기.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Object. 객체 선택.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럼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클릭, 세컨 포인트 클릭. 그럼 바로 이동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기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큼 180도 방향.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동할 수 있겠죠. 100만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동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면을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동해서 표제란을 맞추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동하기 한번 연습해 보시죠. 이번엔 카피입니다. 무브하고 카피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move 카피 있죠? 자, 카피 사용하는 방법이 move랑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복사할 자리 클릭. 물론 이제 카피는 여러 번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아니 라인을 먼저 좀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카피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세컨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복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바로 이 과제물이요. 자, 찾아보시죠. 먼저 레이어를 좀 세팅해 놓고 봅시다. 레이어 하나는 중심선이죠. 자, 빨간색이고 자, 센터고 자, 다른 하나는 외형선입니다. 자, 녹색을 썼습니다. 자, X라인 각도는 30도 간격으로 바꾸고요. 0도, 30도, 90도, 150도.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을 하면 네, 중심선까지 싹 정리 끝났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즉 속성을 똑같게 맞춰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복사하는 겁니다.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하나씩 클릭해주면 어떤가요? 금방 복사되면서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6개의 자리 이렇게요. 그러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에는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10,10짜리 사각형을 그렸어요. 카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여기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어레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어레이. 어레이가 배열이란 뜻이거든요. 얘를 누르면 CAD가 물어봅니다.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제가 여기다 5이라고 썼습니다. 5개를 복사할 겁니다. 먹고 다시 카피 어레이 여기다가 5개.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죠. 즉 여기가 첫 번째 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비트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 보시죠. 전체 몇 개인가요? 제가 5개라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5개가 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5개를 복사하고 싶습니다. 개수, 그러니까 거리도 모르고 그냥 5개랍니다. 자, 카피. 자, 선택을 하고 어레이 5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끝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끝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알아서 나누기를 해주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카피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요? 여기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레이 5개 피트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어레이가 쓸 건데 여기 미러가 있네요. 미러를 먼저 해볼까요? 자,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릴 겁니다. 스플라인 곡선은 말 그대로 그냥 곡선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곡선으로 그려지는 명령어들입니다. 마지막에 클로즈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스플라인은 여기 메소드를 하나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CV 커브요. CV 커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피트 커브는 정점과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포인트와 포인트를 이렇게 접선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CV 커브입니다. 자, CV 커브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스플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클로즈. 보시면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정도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립 포인트를 이렇게 눌러서 움직이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저는 대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요. 자, 대칭은 반드시 대칭선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요. 대칭선을 하나 그리고 밀어. 그러면 대칭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이요.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래야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칭해 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라인. 선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밀어. 대칭을 하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칭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이걸 yes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이동되어 버립니다. 선택하고 yes.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과제물을 하나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이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을 잠깐 봅니다. 이 과제물을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다시 X라인 앵글 62도. 자, 62도가 되어야 요 사이 각도가 28도가 되겠죠? 네. 자, 트림으로 지우고, 그 다음, 일단 중심선부터 쭉 건드려 봅니다. 밑으로 45mm. 다시 84mm. 바로 이곳에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위로 106mm, 옵셋 106mm. 네, 여기네요. 다시 여기서부터 10mm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10mm. 그 다음 옵셋 71mm. 네, 여기네요. 여기에 반지름 10mm짜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반지름 10mm짜리가 있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필렛. 우리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다 자를 겁니다. 절반만 할 거예요.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 자,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5mm. 자, 트림.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이렇게 속성 맞추고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여기에다가 선을 그려야 되겠죠. X라인 앵글 자, 몇 도일까요? 자, 43도네요. 앵글 43도. 옵셋 10mm. 자, 필렛. 그 다음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다시 필렛.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필렛 반지름 10mm. 이런 모습인 거죠. 자, 트림으로 자르고, 네.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물론 여기 라인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33.6mm, 다시 서클 반지름 38.4mm. 서클 6.4mm, 옵셋 6.4mm.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쳐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모양 됐고요. 자, 옵셋 5mm. 자, 선 연장하고요.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5mm.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5mm. 역시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 이 부분 옵셋 38mm, 옵셋 4mm. 자, 필렛 반지름 2.4mm. 자, 필렛 반지름 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이렇게 딱 절반이네요. 미러 선택을 해야죠. 네, 선택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미러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라는 걸 할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골뱅이 50, 30. 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50에 3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30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가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가 있고, 패스 어레이가 있고, 폴라 어레이가 있고. 자, 렉탱귤러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러면 먼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떤 배열을 할 건지, 렉탱귤러 배열을 할 건지, 패스 배열을 할 건지, 폴라 배열을 할 건지. 먼저 렉탱귤러요. 딱 누르는 순간 일정한 간격으로 싹 복제가 되는데, 이 위에 리본이 바뀝니다. 컬럼은 이렇게 가는 걸 컬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컬럼이라고 하고, 로우는 이렇게 가는 걸 로우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컬럼은 이렇게 가는 개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우는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이렇게 위로 10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OK, 클로즈. 그러면 어레이가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지우고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보시면 이제 비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비트윈은 아까 봤던 카피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것을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50으로 줬죠. 50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딱 붙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30, 50 그러면 딱 붙어요. 왜냐면 여기가 50이잖아요. 여기가 30이고 시작점이 0인데 다음 나타날 때가 5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윈은 자기 자신의 크기와 사이 간격까지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배열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립이 있죠. 이 그립을 클릭하면 숫자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움직여 보세요. 클릭하고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안쪽 그립이 있습니다. 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움직일 때 적당한 간격으로 적당히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과제물 했던 것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정투상 과제물이요. 우리가 이 12개를 그려봤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자, 트림으로 지우고, 옵셋 30, 옵셋 20,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다시 라인 적당히 띄워서, 네, 옵셋 10mm. 자, 필렛, 자, 트림.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자, 간격을 좀 넉넉하게 지정해주면 금방 12개가 복제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자, 어레이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렉탱귤러 어레이를 딱 눌렀습니다. 간격도 제가 조절을 했고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이게 뭐냐면 연관 배열이란 뜻입니다. 보통 여기서 지금 이렇게 눌러놓으면 오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소시에이티브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면 해제되고. 자, 일단은 한번 해제하고 만들어 보죠.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연관 매치, 그러니까 연관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레이를 통해서 연관 배열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엔 연관 배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삭제가 안 돼요. 대신에 수정이 됩니다. 선택을 아무거나 해도 이와 같이 수정이 됩니다. 간격을 200으로 늘린다든지 혹은 12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개수도 수정이 돼요. 10개, 10개.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4개, 3개. 오소시에이티브가 체크가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수정이 되는 거죠. 개수와 간격이 수정이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반지름 1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여기 에디트 소스가 있고 리피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에디트 소스 그러면 원본을 내가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수정이 됩니다. 모든 아이템이 이렇게 다 수정이 돼요. 이건 에디트 소스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가면 여기 세이브 체인지, 디스커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세이브 체인지가 저장하기란 뜻이죠. 디스커드는 무시하기란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리피스 아이템을 바꾸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자, 셀렉트 리피스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바꾸고자 할 위치 클릭. 아이고, 잘못 넣었다. 다시요. 자, 다시 봅니다. 리플레이스 아이템. 자,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없어져야 될 객체 클릭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자, 들어가야 될, 바꾸고자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중심 포인트, 그 다음 이 중에 바꾸고자 할 객체. 이렇게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자, 라인, 아니, 서클, 반지름 50, 반지름 50짜리인 서클을 그렸고요. 렉탱글, 될라나? 50,30. 아이고, 원이 너무 작네요. 서클, 반지름 150, 자, 반지름 150짜리에,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반지름은 150이고 50에 30짜리 사각형입니다. 이동하기. 사각형의 중간점이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로 가도록.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렇게요. 자, 한번 맞춰 보실까요? 어레이,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이렇게 회전할 때 사용하는 걸 폴라라고 합니다. 폴라 누르고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배열이 들어가요. 아이템의 개수를 이렇게 조절해도 되고, 이때 오서시에이티브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 각도를 조절해 놓으면 이렇게 전체 각도 안에서 알아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각도를 쓰면 이제 각도가 이제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만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두 개를 다 할 건데요. 일단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3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반지름 40, 다시 한번 55. 이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심선이죠. 옵셋 5mm. 자, 트림. 자, 서클. 반지름 3.5.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그럼 됐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클릭하고, 네, 기본 6개 됐네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얘는 조금 다르게 그리셔야 됩니다.
서클 먼저 중심부터 반지름 20, 다시 똑같이 반지름 40. 네, 이 이상은 안 되네요. 그죠? 물론 더 그려도 되기는 해요. 자, 요만큼만 가지고 그릴 겁니다. 요만큼만 가지고. 아니, 요만큼만 가지고 그릴 건데, 보시면 여기에 원이 있고, 여기에 원이 있고, 그 다음 선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을 그려야 됩니다. 먼저 이 안쪽에 있는 것부터 보시죠.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근데 여기가 요만큼 잘려 있단 말이죠. 트림. 자, 요거부터 할 겁니다. 어레이.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6개가 났는데 보세요. 터진 방향이 좌하단, 우하단 계속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과제물은 어떤가요? 일정하죠. 그게 바로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입니다. 이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면 회전하지 않아요. 아이템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자, 아이템의 개수는 4개로 고치고 여기 있는 로테이트 아이템 끄고 클로즈 어레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자,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문제는 여기도 반지름이 20이라는 거죠. 바로 요만큼이요. 요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쪽은 필요 없고, 자, 여기도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끊습니다. 요만큼이 중심선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도 5mm 나가야 돼요. 옵셋 5mm. 트림. 자, 여기 끊고. 자, 얘도 지우면 돼요. 자, 트림. 요만큼 지웠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를 흰색으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만큼이 패턴으로 굳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선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가죠.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해주고,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서클,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자,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트림으로 끊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하나 더 있군요. 반지름 19.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지름 95mm, 옵셋 5mm. 자, 트림. 자, 이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패턴을 맞춰야 됩니다.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5mm, 트림. 자,
시작 끝 반지름이죠. 시작 끝 반지름 22mm. 트림. 자, 요렇게 절반이요. 요렇게만 필요합니다. 요렇게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제 얘 지웁니다. 얘도 지워요. 어레이. 자,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거죠. 폴라 어레이 클릭.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그 다음 트림 X라인 버티컬 얘 지우면 안 되겠네요. 옵셋 15mm. 다시 한번 17.5mm. 네, 여기가 중심입니다. 서클. 자, 앞쪽은 반지름 6mm, 뒤쪽은 반지름 8mm. 옵셋 5mm.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53.5. 다시 서클 반지름 60. 옵셋 5mm. 트림. 그 다음 24mm입니다. 옵셋 12mm.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여긴 지워도 되고요. 자, 보세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얘는 수량이 4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얘는 수량이 12개. 네.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문은 레이로 그립니다. 레이로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서클 지름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옵셋 한 번 더. 자, 트림으로 자르면 되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트림으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필렛. 이렇게 짜투리 남았잖아요. 반지름 0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필렛 반지름 2mm. 여긴 2mm죠. 필렛 반지름 4mm. 이렇게 생겼네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해주고 아이템의 개수를 3으로 조절합니다. 필렛 반지름 30. 트림으로 끊으면
다 그려졌네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X라인 0도, 90도. 매치 프로퍼틱스. 자,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2. 자, 옵셋 5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치고 트림.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9. 자, 서클. 반지름 65. 다시 한번 서클. 아니, 옵셋 11mm. 자, 하나 더요. 옵셋 5mm. 자, 트림. 자, 여기 어떻게 했죠?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요거 지우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끊으면 돼요. 트림. 다시 한번 트림. 다시,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자, 트림으로 조금만 끊고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19mm. 자,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개수가 4개죠. 다 만들어졌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